자, 오늘은 한번 영어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영어 공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제 생각에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성인이 돼서 영어 공부를 해서 정말 영어 실력을 많이 늘리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저는 그걸 꽤 잘 해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국에서 나고 자랐고, 서른이 넘어서까지 계속 한국에서만 살았고, 토익 점수 한 700 한 몇십 점? 딱 그 정도 되는 영어 수준이었어요. 대화는 어떠냐? 뭐 딱 그냥 한국에서 나고 자란 토익 700점 정도의 대화 수준이었어요. 뭐 엉망이었다는 거죠. 실제 대화는 거의 정말 잘 못했을 정도로.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미국 본사에서 전략 업무를 하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제 직업의 성과나 퀄리티를 결정을 하는 주요 요소죠. "어떻게 이런 트랜지션을 했냐?"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되게 많아요. 할 얘기가 엄청 많아서 그중에 영어 얘기만,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죠. 영어 얘기만 딱 따로 떼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그리고 그런 영어 중에서도 시험을 위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혹은 회사 생활에서 그런 상황에서의 영어를 늘릴 수 있는 제가 했던 방법들을 소개를 해 드릴게요. 먼저 제가 리스트업을 좀 해 봤는데, 책, 책으로 공부하는 방법, 뭐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영어가 있겠죠. 그리고 네이버 사전 영단어, 영단어 저장 기능, 그리고 유튜브, 미드, 유튜브랑 미드는 한 군데 묶는 게 좋겠다. 그리고 미국에 왔을 때 미국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그런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거, 미국에 있는 회사 생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사귄 미국 여자친구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물론 이 중에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기, 미국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기, 그리고 미국에서 하는 회사 생활, 그리고 미국 여자친구를 사귀는 거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요 얘기만 빼고 해 볼게요. 자, 먼저 시험을 위한 공부. 이게 나의 실제 일상생활과 그리고 회사 생활에서 쓰는 영어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예, 됩니다. 당연히 돼요. 저는 MBA를 오려고 GMAT이라는 시험, 그리고 토플은 많이들 아시죠? 이 두 영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꽤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한 3년 정도 동안 거의 매일 공부를 한 것 같아요, 회사 생활하면서. 물론 GMAT은 영어 시험이 아니라 영어로 된 그런 로직 시험인데, 아무튼 이런 시험을 위한 공부들은 정석적인 영어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 어휘에 되게 근본이 되는 것들을 많이 배워요. 그리고 특히나 회사 생활 같은 데서 제 의견이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단어들을 공부를 해 놓은 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물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렇게 책으로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발음을 제가 틀리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거는 뭐 따로 노력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염두에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네이버 단어장. 저는 네이버 단어장 때문에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네이버든 뭐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 단어장에 제가 모르는 단어를 검색을 하고서, 보통은 요새 다 내가 검색한 단어 아니면 나의 뭐 저장한 단어, 이런 기능을 쓸 수가 있잖아요. 저는 네이버 단어장에서 그 기능을 몇 년 동안을 써서 정말 많이 득을 봤어요. 그래서 뭐 출근하고 퇴근할 때 아니면 어디 가는 길에 짬내서 한 10분 20분 그렇게 이동 시간 있잖아요. 그런 단어장에서 계속 뭐 중얼중얼 되뇌이면서 단어를 외웠는데, 단어 공부를 위해서 다른 건 전혀 안 하고 이것만 했어요. 근데 it worked out. 그래서 정말 강추합니다. 그리고 유튜브하고 미드, 요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일상 표현을 배울 때 진짜 좋긴 해요. 미국에서 수업 들을 때는 오히려 내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 가니까, 그리고 뭐 뻔한 말들을 하니까 알아듣고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미국 처음 가서 수업 들을 때. 그런데 친구들하고 놀러 다닐 때 알아듣는 게 훨씬 어려웠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유튜브랑 미국 드라마를, TV 쇼를 되게 많이 봤었는데 그게 엄청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당연히 한글 자막을 안 켜고 봐야 되는 건 누구나 다 알죠. 그치만 저는 영어 자막을 켜고 보든 영어 자막을 안 켜고 보든 그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모르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파우즈를 하고서 정지를 하고서 이걸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영어 자막을 켜고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들으면서 영어 자막을 보고 근데 내가 모르는 그런 표현이 나오면은 그거를 찾아봤어요. 찾아보고서 네이버 단어장에 저장하고 시간 날 때 보고. 근데 이러면은 진짜 한 최소 2-3 분마다 한 번씩 멈추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쇼를 즐기질 못해요, 제대로. 근데 내가 영어 공부를 하겠다는 그런 마인드셋으로 쇼를 보는 거라고 하면은 TV 쇼를 보는 거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야 돼요. 막 진짜 2-3 분마다 한 번씩 멈추고 찾아보고 저장하고. 엄청나게 도움 많이 됐어요. 근데 이게 내가 진짜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찾아보는 그런 행위에서 제 뇌가 훨씬 더 잘 기억을 하지 그냥 이렇게 보고서 '아 저게 그냥 대충 저런 의미겠구나.'라고 하고 내가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수동적인 입력감만 받고 넘어가면은 제 뇌가 진짜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기 이거는 뭐 굳이 미국에 안 살아도 한국에서는 할 수 있죠. 뭐 한국에서도 뭐 외국인 친구들 사귈 수가 있으니까. 뭐 중요하죠. 근데 어느 정도 친해지면은 내가 만약에 못 알아들은 표현이 있으면은 "뭐라 그런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볼 수 있으면 좋아요. 당연히 이 친구가 설명을 뭐 귀찮아하지 않고 잘 해 주는 타입이면 좋은데 뭐 그냥 뭐 별뜻 아니야 하고 넘어가면은 당연히 뭐 집요하게 물어보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알아들은 척을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냥 알아들은 척하고 넘어가면 얘가 그거를 컨티뉴해서 얘기를 하거나 그 주제로 아니면은 나중에 "너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잖아."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런 약간 어색한 상황이 펼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듣는 척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못 알아들었으면 못 알아들었다고 "그게 무슨 얘기야?" 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뭐 알려주면 알려주는 거고 "아 그냥 됐어." 하고 넘어가."라고 하면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미국 여자친구 이거는 뭐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옵션이죠. 그리고 영어를 배우겠다는 목적으로 미국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마인드고 근데 뭐 어찌 됐건 뭐 내가 한국에 살건 미국에 살건 뭐 영어권에서 온 이성과 교제를 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걸 뭐 장려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영어 공부를 위해서 당연히. 제 경험상으로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말 드라마틱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회사 생활 미국에서 회사 생활 그리고 이거는 뭐 내가 미국에서 회사 생활을 하려고 영어로 공부를 하는 건데 미국에서 회사 생활을 하면은 영어가 는다는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많이 늘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하루에 최소 대여섯 시간씩 회의를 해야 돼요, 영어로. 처음에는 되게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데 특히나 제가 주도를 해야 되거나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회의면. 근데 늘어요. 정말 많이 늘어요. 진짜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갇혀 가지고 하드코어로 이 회의를 주도하고 듣고 말하고 해야 되는 상황에 닥치면은 안 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찌어찌 잡을 미국 회사에 찾아 가지고 '아 영어 어떡하지?' 라고 고민이 된다라고 하면은 부딪히세요. 금방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한국에서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만 골라 놓자면 시험을 위한 영어 공부 당연히 도움이 돼요. 열심히 하면 좋아요. 그리고 네이버 사전 습관 뭐 어떤 사전이든 상관없죠. 근데 내가 찾은 표현이나 단어를 저장을 할 수 있고 그거를 내가 짬짬이 볼 수 있는 이 습관이 정말 그리고 유튜브나 미드로 공부를 하고 싶다. 좋아요. 하지만 내가 모르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파우즈를 하고 찾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보는 콘텐츠의 재미를 굉장히 떨어뜨리죠. 하지만 영어 공부하는 데는 진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뭐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정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했던 방법들을 정리를 해 봤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 보면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이유를 찾는 거죠.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아니면 하고 싶은 이유를. 왜냐면은 어떤 방법을 하든지 최소한 1 년에서 2 년은 정말 꾸준히 매일같이 해야 그런 괄목할 만한 오랜만에 쓴다.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동기가 그냥 뭐 영어를 잘하면 좋으니까라는 막연한 동기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MBA를 미국에서 하고 미국에서 잡을 찾겠다는
진짜 강한 욕구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빡세게 하면서도 몇 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런 동기부여나 이유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내가 정말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하고 싶은 강한 동기, 이유를 찾는 게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한국 토익 700점 정도 되는 완전 토종 한국인에서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전략 업무를 하게 되기까지, 그런 트랜지션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길 바라면서,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